안녕하세요. 민들레에서 126번째 시간입니다. 어저께부터 중국 사는 아들 집에 가서 있었던 일을 기록을 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0월 2일이었다. 여기 와서 처음으로 아침을 집에서 먹었다. 중국은 가서 보니까 삼시세끼를 다 사서 먹는 문화였다. 아들 집의 아침 풍경을 적어보자면 아들은 주방에서 앞치마를 띠고 밥을 하고 있고, 며느리는 거실에서 책을 보고 있고, 손주들은 테레비를 보고 있고, 내 눈에는 낯설지만 이 집은 자연스러운 듯 했다. 아들이 주방에서 일하는 걸 보면 너무 자연스럽고 솜씨가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었다. 아들이 결혼 전에는 집에서 커피 한 잔 끓여 먹지 않았었는데 결혼하더니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좋은 쪽으로 변한 것이다. 세상이 변하니까 어쩔 수가 없다. 아주 가정적인 모습이 엄마 눈에는 보기가 좋았다. 아들은 소고기를 넣고 김치국을 끓였는데 맛있게 잘 끓였다. 나는 무엇을 주든지 받을 때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다 먹은 후에는 잘 먹었습니다 하고 공손하게 인사를 했다. 나는 서울에서 중국에 올 때 기도하며 다짐을 하고 왔다. 좋은 추억만을 남기고 오기로. 그래서 속으로는 늘 조심했고 긴장했고 배려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냈다. 날마다 날씨가 더워서 오전에는 집에서 쉬면서 손주들과 놀았다. 애들이 벌써 중국말도 잘한다. 이곳은 지하철이 11호선까지 있었는데 큰손주 선율이가 한문으로 된 지하철 그 역을 어찌나 잘 읽어대든지 나는 너무 대견하고 신기하기만 했다. 이렇게 빨리 중국어를 배우다니. 조선족 가정교사를 선생님으로 두고 가족들 모두가 중국어를 배운다는 것이다. 그거는 정말 잘하는 것 같다. 오후 4시에 음식 쇼핑을 나갔다. 대단했다. 큰 건물 한 동이 빌딩 하나가 전부 식당만 있었다. 별별 요리가 다 있다. 아들은 특별한 요리집으로 나를 안내했다. 손님이 음식을 정하면 원탁처럼 둥근 그 원탁에서 가운데 구멍이 뚫렸어요. 가운데에 요리사가 들어가서 즉석에서 주문을 한 요리를 만들어주는 곳이었다. 우리는 다양하게 음식을 주문을 해서 다양한 맛을 즐겼다. 아쉬움이 있었다면 우리 둘째 손주 선우가 배가 아프다고 하면서 어찌나 엄마를 힘들게 하는지 정말 안 됐다. 어른은 35,000원이고 애들은 20,000원이었었다. 그런데 먹지를 않았어도 식대는 다 지불해야 되는 것이었다. 우리 어멈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선우는 아무것도 먹지 않아서 정말 너무 아쉬웠다. 우리 손유리와 아들과 나만 잘 먹은 꼴이다. 식당에서 나오면서 10원 백화점 쇼핑을 갔다. 중국 돈 10원은 한국 돈으로 1,800원이라고 한다. 얼마나 규모가 크고 다양한지 물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다. 그리고 싸기도 너무 쌌다. 모든 물건이 거의가 2,000원 미만인 것이다. 나는 여기서 다양한 것을 샀다. 시계도 하나 사고 또 화장품 진열하는 거 그런 것도 샀다. 지금까지 잘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시계는 못 쓰겠더라고요. 시계는 몇 개월 차니까 시계 여기 닿는데 이 손목에 빨갛게 오돌도돌하면서 피부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폐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도 하루 잘 보내고 10시쯤 집에 들어왔다. 저녁에 과식을 해서 그런지 밤새도록 배가 나는 살살 아파서 화장실을 들락거렸다. 그래도 감사한 하루였다. 오늘도 아들 가족들과 이렇게 중국에서 이것저것 먹을 수 있고 구경도 할 수 있고 쇼핑도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 생각합니다. 그 이튿날 오늘도 하루 4시에 오후 4시에 집을 나갔다. 여기는 어찌나 더운지 낮에는 다닐 수가 없다. 그래 오후 4시쯤 되면은 그래도 활동할 만 했습니다. 덥기는 많이 더웠지만은 해상공원에 갔다. 바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동해바다를 연상을 했는데 그건 큰 착각이었다. 한강보다 조금 크다고나 할까? 저 건너편에 보이는 도시가 홍콩이라고 한다. 아주 홍콩과 한강처럼 그렇게 다리 건너가 홍콩이고 중국이라고 하더라고요. 조금 실망했다. 이것도 연휴라서 그런지 가는 곳마다 사람들로 북새통이다. 큰 배로 된 건물로 갔다. 배처럼 생긴 건물이었다. 거기는 큰 식당이었다. 거기도 레스토랑도 있었고 서양식 고급 식당이었다. 오늘도 특별하고 맛있는 식사집으로 엄마를 안내했다. 우리는 그곳에 가서 다양하게 주문해서 잘 먹었다. 이곳은 지하철역마다 우산 대여소가 있다. 비가 자주 오니까 그런 것 같다. 편리할 때가 많을 것도 같았다. 자전거 대여소도 군데군데 많이 있었다. 자전거 대여소에 돈을 얼마를 충전을 하면 아무 데서나 필요할 때 자전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도로 옆에 아무 데나 자전거를 세워 놓으면 회사에서 수거를 해간다고 한다. 이때만 해도 우리나라에 이렇게 자전거 대여소가 많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많았습니다. 자전거 대여소가 군데군데 많더라고요. 정말 편리한 시스템 같았다. 오늘도 10시쯤 집으로 왔다. 몸은 더워서 피곤하지만 마음만은 즐겁고 감사하고 아들 가족들과 함께한 시간들은 나는 행복한 시간이었다. 그 이튿날 오늘은 추석날이다. 아침에 아들하고 아침 먹거리를 사러 월마트라는 데를 갔다. 세상에 마트가 얼마나 큰지 입이 딱딱 벌어진다. 먹거리도 얼마나 다양한지. 그저 내 생각은 명절날은 집에서 간단하게 해 먹었으면 좋으련만 아들 부부의 생각은 나와는 달랐다.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다. 가정의 평화를 생각해서 집에 와서 9시에 추석 명절 가정 예배를 아들 가족과 드리고 아침밥으로 빵과 콩물이라는 두유로 추석날 아침 식사를 한 것이다. 속으로는 명절 음식치고는 참 황당했지만 아들 부부에게 잘 먹었습니다 라고 공손하게 말을 했다. 아들도 중국 문화에 적응을 잘 했는지 어찌나 천연덕스럽게 집에서 차를 잘 끓여내는지 난 밥이 먹고 싶었지만 난 주는 대로 차만 5-6잔을 먹었다. 그리고 아침 시간에 가족들과 많은 대화도 했다. 좋은 시간이었다. 가족들과 이렇게 서로 소통한다는 건 우리 가족 문화이다. 나는 참 좋은 문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오후에는 처음으로 혼자 나가서 아파트 주변을 살펴보았다. 아파트 주변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쇼핑을 한 것이다. 4시에 가족들과 집을 나갔다. 오늘은 해파리 수족관이라는 곳을 갔다. 해파리 수족관은 난 처음 가봤다. 한국에는 해파리 수족관은 난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손주들은 좋아한다. 해파리가 그렇게도 다양하게 많은지는 난 처음 봤다. 아주 시원하고 아주 시설도 잘 해놓고 아주 관광객들도 많이 있었다. 거기서 나와서 저녁을 먹으려고 식당을 또 갔다. 사람도 많지만 대형 식당도 많기도 하다. 참 대단히 큰 나라다. 땅덩어리가 크니까 그런지
뭐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오밀조밀한 식당이 없는 것이다. 다 대형화 식당인 것이다. 맛있는 요리집에서 들어가서 우리는 맛있는 요리집에 가서 맥주도 마시면서 맛있게 식사를 했다. 내가 며느리 화장실에 갔을 때 아들에게 살짝 말해봤다. 내가 와 있는 동안에 혹시 우리 손녀 온몸이 어머니 때문에 불편하다고 그런 말은 안 하더냐? 하고 말을 해봤다. 아들이 말을 하기를 엄마 아주 좋아합니다. 그동안 우리 여기 와서 여행이나 고급 여기는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니 오셔서 처음입니다. 그동안 많이 바빴습니다. 시간도 회사 일로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가족과 외식은 제대로 한번 못했습니다. 하는 것이었다. 이번에 긴 연휴를 맞아서 어머니도 오시고 그렇게 해서 날마다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우리 손유리 엄마도 좋아한다는 것이다. 나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고맙다는 생각을 했다. 그 말을 들을 때 정말 다행이고 고맙다고 생각을 했다. 오늘은 왕복 택시를 이용을 했다. 택시비도 한국보다는 싸다고 한다. 한국보다는 싸다고 한다. 10시에 아파트 앞에서 내려서 하늘을 보니까 휘영천 밝은 보름달이 중국에도 떠 있었다. 나는 기분이 좋았다. 나는 보름달을 폰으로 찰칵하고 한 컷을 찍었다. 오늘은 추석날 중국에서 점으로 간다. 중국에서 추석날 하루가 점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무조건 감사합니다. 아들이 처음에 중국에 온다고 할 때 너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더 좋은 곳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아들이 중국에서 빨리 자리 잡고 손주들도 중국어를 빨리 배울 수 있고 나 또한 이렇게 아들 집에 와서 이모 저모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한국에서 이렇게 좁고 넓은 아파트에 산다면은 새를 살아도 수십억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이렇게 좋은 집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든 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 이튿날 오늘은 처음으로 아침 운동을 하러 아파트 주변으로 나갔다. 30분은 걷고 40분은 스트레칭을 했다. 중국은 그 아파트 주변에 얼마나 그 아름드리 나무가 많은지 아파트 겉 위에다는 차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전부 다 조경시설입니다. 운동시설하고 아주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군데군데 중국인들도 나와서 그 동아리처럼 한 20, 30명씩 모여서 운동하는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살펴보고 또 함께 뒤에서 천천히 따라도 해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9시에 아침을 먹는다고 해서 나는 8시 40분에 집으로 왔다. 아침으로 며느리가 떡을 준다. 오늘도 나는 조금은 황당했다. 나는 며느리에게 아무 말 안 하고 잘 먹겠습니다 하고 맛있게 먹었다. 3시에 점심으로 밥과 미역국을 주는데 너무 반갑고 고마웠다. 맛있게 먹었다. 나는 계속 이렇게 아침밥은 국과 이렇게 밥을 줬으면 좋겠는데 혼자 생각했다. 오늘도 4시에 가족들과 또 집을 나갔다. 중국 민속촌이었다. 중국의 유적지를 이렇게 모형으로 꾸며진 곳이었다. 민속촌에서 중국 짜장면과 냉면을 먹었는데 너무 맛이 없었다. 7시 반에 하는 공연을 보려면 맛이 있던지 없던지 부지런히 먹고 공연장으로 가야 하는 것이다. 한국의 그 짜장은 식감이 있고 좀 쫄깃쫄깃 했었는데 여기 중국에 와서 먹어보니 탱탱 부른 면 같고 향신료 냄새부터 나는 거부감이 왔다. 우리는 밥을 먹고 공연장으로 부지런히 갔다.
이곳은 더워서 그런지 야외 공연장이었다. 나는 그렇게 야외 공연장이라도 그렇게 큰 곳은 처음 봤다. 무대도 엄청 컸다. 관객들도 많이 왔다. 한국 관광객들도 여기저기 많이 눈에 띄었다. 중국만이 할 수 있는 중국 전통 화려한 공연이었다. 의상과 무대장치, 등장 인원, 공연 중에 수십 마리의 말과 염소들. 아유, 대단하더라고요, 진짜. 아주 무대를 수십 마리의 말과 수십 마리의 염소들이 등장을 합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중국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그 중국의 전통 옷도 아주 멋지더라고요. 공연을 하는데 무대가 그냥 상당히 하여튼 컸습니다. 그 말 수십 마리가 뛰어다니고 염소가 수십 마리가 뛰어다닐 정도면은 무대가 상상만 해도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면서 뒤에 그 배경 영상도 아주 멋있더라고요. 아주 정말 재밌게 잘 봤습니다. 아들이 중국에 살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지요. 정말 대단한 공연이었다. 입장료도 대단한 가격이었다. 입장료가 1인당 35,000원. 공연을 보고 나니 하나도 아깝지 않았다. 공연이 끝나고 집에 올 때도 택시로 편안하게 집으로 왔다. 그리고 민속촌에서 중국 전통 옷을 빌려서 입고 사진도 찍었다. 거기도 이렇게 중국 전통 옷을 빌려서 입으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우리 한국 민속촌도 그렇잖아요. 똑같은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다. 우리 가족은 중국 옷을 빌려 입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오늘도 아들 부부에게 고마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들 며느리 덕분에 정말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그 이튿날 오늘은 3시에 집을 나섰다. 세계지창이라는 그곳은 세계의 유명한 건물들을 축소해서 전시해 놓은 곳이었다. 나는 거기서 너무도 대단한 공연을 보았다. 야외 공연이었는데 표현을 하자면 간노라 노란노라 반노라 말로도 글로도 표현을 못하겠다. 너무 대단한 공연이었기 때문에 무대 스크린이 계속 바뀌면서 춤과 서커스 하여간 세계 여러 나라를 대표하는 공연은 정말 대단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하는 그런 공연을 한 곳에 집합을 해서 공연을 다 하더라고요. 아유 정말 재밌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눈으로 봐도 정말 신기했다. 혼자 보기 아까운 훌륭한 공연이었다. 이 공연을 보기 위해서 모인 관중들의 수는 수만 명은 될 것도 같다. 이렇게 많은 관중들이 모두 자기 자리에 번호대로 앉아야 하는 것도 나는 신기했다. 중국이니까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것보다 하고 생각을 했다. 이번 여행에서 아들 며느리 덕을 톡톡히 보는 여행이었다. 서울에서 내가 본 아들 며느리가 아니었다. 너무 자상하고 친절했다. 나는 정말 날마다 고맙다는 생각뿐이었다. 오늘도 집에 오니 밤 10시다. 아들이 중국 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중국말을 제법 잘한다. 아들도 며느리도 중국말을 제법 잘하더라고요.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나 입장권을 살 때나 또 택시를 잡을 때나 그런 데로 소통을 잘하고 있었다. 오늘도 아들 부부와 손주들 다들 기쁘고 감사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들아, 어머마 고맙다. 이렇게 너희들이 엄마한테 친절하게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니 엄마는 그저 고마울 뿐이다. 이튿날 일요일 날이다. 내일이면 서울로 간다. 아침은 빵으로 먹고 교회 가서 찬양 연습을 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드렸다. 오후 예배 담임 목사님과 기념사진도 찍었다. 점심은 내가 먹고 싶다고 한 중국식 닭볶음. 옛날에 여행 와서
너무 맛있게 먹은 기억이 있어서 아들한테 말을 했었다. 교회에서 점심을 먹지 않고 우리는 요리집을 찾아갔다. 음식을 주문해서 먹어보니 맛은 있었는데 닭고기가 너무 조금이다. 고추만 한 접시를 준다. 속으로 실망을 했다. 그래도 난 겉으로는 내색 조금도 하지 않았다. 다른 요리와 함께 잘 먹었다. 식후에 비싼 과일 주스도 주문해서 먹었다. 과일이 흔한 나라에서 주스는 왜 이렇게 비싼 건지 난 이해가 안 갔다. 밥을 먹을 때 작은 손주 우리 선우가 잠을 자고 있었는데 다 먹고 집에 오려고 몸이 애를 깨웠다. 그게 문제였을까? 그때부터 생떼를 쓰면서 울기 시작을 한다. 아무리 달래도 그칠 줄을 모른다. 단감한 일이었다. 그래서 식당에 있을 수가 없었다. 어찌나 우는지. 우리는 로비로 나왔는데 한 40분 정도 손주는 통곡을 하고 울은 것이다. 세상에 그렇게 울 수가 없다. 그치면 데려오려고 했으나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집에 왔다. 오다가도 한참을 울더니 그때서야 그치는 것이다. 며느리는 두 애들 데리고 집으로 가고 나는 아들과 마트로 갔다. 아들은 엄마에게 요즘 제철인 털개를 맛보고 가셔야 한다면서 한 마리 10,000원 하는 곳을 5마리를 샀다. 그 개는 바다에서 잡는 개가 아니고 논에서 잡는 개라고 한다. 그리고 내가 김치찌개가 먹고 싶다고 했더니 덥고 피곤할 텐데도 한국 식당을 찾아가서 김치찌개를 사가지고 집으로 왔다. 너무 달아서 별맛은 없었지만 가격은 꽤 비싸다고 한다. 작은 냄비로 한 냄비가 한국 돈 30,000원이라고 한다. 아낌없이 베푸는 친절한 우리 아들. 난 너무너무 고마웠다. 털개도 먹어보니까 생각보다는 특별한 맛은 없었다. 쫀득하고 담백한 맛이었다. 아들 며느리는 엄마 많이 드시라고 뼈를 다 발라서 내 앞에 놔주곤 했다. 너무너무 고마운 저녁이었다. 나는 아들 며느리 두 손주와 중국에서의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한 것이다. 우리는 식사 후에 두 손주가 얼마나 춤과 노래로 재롱을 부리던지 천국이 따로 없었다. 아유, 두 손주가 그렇게 재롱을 부리더라고요. 춤을 추면서. 할머니가 준 돈으로 애들 완구를 몇 가지 사가지고 왔는데 애들이 어찌나 좋아하던지. 정말 애들이 잘 노는것만 봐도 나는 샘솟는 기쁨 그 자체였다. 내가 여기까지 살아오는 동안 열흘 동안 먹고 마시고 놀고 해보기는 처음 있는 일이다. 나에게도 이런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 이튿날 드디어 서울로 가는 날이다. 아침 일찍 아들이 먼저 일어나서 샤워를 하더니 주방에 들어가서 국을 끓이고 계란 후라이와 함께 밥을 하고 있다. 우리 며느리는 오늘부터 애들 어린이집에 간다고 애들을 깨우고 씻기고 애들 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 나는 짐을 쌌다. 아침상이 차려지고 식사 기도를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했다. 정말 감사의 기도였다. 식사 후에 차를 마시고 처음으로 우리 가정에 깊이 있는 얘기를 했다. 내가 살아온 얘기며 외갓집 이야기, 내가 애들 키울 때 교육 방법 등등 두 아들 키울 때 교육했던 그런 방법 등등을 다양한 이야기를 진지하게 나누었다. 정말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었다. 10시에 출발해서 심천공항으로 도착했다. 모든 수속이 끝나고 내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우리 아들 며느리는 긴 시간 가지도 않고 지켜봐주면서 손을 흔들어 주었다. 난 너무너무 고마워서 눈물까지 흘렸다. 가슴이 뿌듯했고 행복했다. 여기까지 살아온 것에 대해 보람을 느꼈다.
드디어 인천 공항에 도착했다. 작은 아들에게 전화가 왔다. 신경 써주는 또 다른 아들이 한국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난 작은 아들에게 말했다. 이번에 형과 형수님이 너무너무 엄마에게 잘해줬고 너무 수고가 많았고 경비도 많이 썼을 거라고 했다. 네가 전화해서 형과 형수에게 칭찬 좀 많이 해주라고 했다. 공항에서 공항 버스를 타려고 밖으로 나오니까 난리가 났다. 사람이 어찌나 많은지 어디가 줄인지도 모르겠다. 아수라장판이다. 이번에 기내용 가방만 가지고 온 것이 얼마나 잘한 일인지 모른다. 고생은 많이 했지만 짐을 붙이지 않아서 훨씬 고생을 덜한 것이다. 집에 도착을 하니 8시쯤 되었다. 얼마나 배가 고픈지 라면 한 개부터 먼저 끓여 먹었다. 짐을 대충 정리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중국 여행 아들 며느리 덕분에 잘 먹고 잘 놀고 관광도 잘하고 우리 손주들도 잘 크는 걸 내 눈으로 보고 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앞으로 또 아들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만사 형통하는 그런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잠을 청했다. 드디어 나도 혼자서 여행을 해낸 것이다. 중국 여행은 혼자 처음 한 것이었다. 이 기록을 5시간 동안 제가 썼다고 여기 기록을 했습니다. 17년 10월 15일 일요일날 교회 다녀와서 5시간 동안 중국 여행 기록을 했음.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파이팅 하세요.